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별 대신에 공부를 선택했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형부터 한번 가볼게. 일단 칠판만 봐도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이 대목으로 코시는 안 내요. 근데 산기평은 무조건 그 대신 낼 거잖아. 산술기하 평균. 근데 산기평 공식 모르는 친구들 없어.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갖고 온 유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뭐 A 플러스 B분의 4 곱하기 그 다음 문장이 B 더하기 A분의 16. 이놈의 최소값 찾으시오야. 그럼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거 풀이가 몇 가지 있지, 시호야? 찍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겠어? 첫 번째 어떤 풀이를 이용할 거야? 그치. 그게 사실은 되게 국룰이야. 전개하는 거. 전개를 통해서 이제 산기평을 쓰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는 산기평을 한 번밖에 안 써.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두 가지라며. 약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산기평을 두 번 쓰는 문제가 있어. 산기평 두 번. 선생님, 산기평 두 번 쓰면 답이 나와요?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 문제 풀이가 저 두 가지 방법 갖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무조건 1번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어떤 문제는 1, 2번 중에 아무거나 해도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제가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쓸지 아니면 둘 다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기평 쓰라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상기평 쓰셔도 돼요. 근데 상기평 항상 마지막에 꼭 뭘 써주지, 얘들아? 막 문제 풀었어. 맨 마지막에 쓰는 한 문장 있잖아. 되게 중요한. 지호야, 뭐지? 산술기하 평균 쓰면 꼭 마지막에 써야 되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는 전개를 통해서 막 풀었더니 맨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 쓰고 정답입니다 라고 동그라미가 쳐지는 반면, 어떤 문제는 산기평 두 번을 썼더니 막 푸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갔더니 답이 틀렸다는 거야. 그 이유를 보자니 봤더니, 자 봐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요. 1번, 방금 지호가 말한 대로 얘를 전개하는 거야.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 A, B 16 4 A, B분의 64.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얘네 둘이 딱 봐도 산기평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풀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결국에는 20에다가 AB 더하기 AB분의 64인데 얘만 산기평을 딱 골라서 써볼까? 라고 하면 산기평 쓰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2루트 뿅뿅 64. 그래서 얘가 16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20에다가 16을 더해서 36을 답으로 체크하면 1번 문제의 정답이 맨 마지막에 36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얘들아, 이거 가끔가다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뭘 이렇게 굳이 풀어요? 저는요, 이 전체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얘의 최소값을 찾고요, 얘의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끼리 곱한 게 제일 작겠죠. 근데 되게 논리적이거든. 작은 것끼리 두 개 곱하면 제일 작은 게 나온다. 맞아.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바로 산기평을 써. A 플러스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루트 B분의 A 4A. 그리고 얘도 여기서 산기평 쓰면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16B.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곱하는 거야. 얘네들이 곱해볼게. 그럼 크거나 같다. 이 2는 4 나오고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하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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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64.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8, 4, 32가 나와. 그래서 얘들아 보기 봐봐. 여긴 없네. 32, 36 어때? 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하나는 오답이겠지? 당연히 얘가 정답이야. 그럼 얘는 틀렸다는 거거든? 그럼 왜 틀렸는지가 문제인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떤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 이유가 뭘까? 잘 봐. 너네가 여기서 산기평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등호성리 조건은 뭐가 나와? 민현아, 뭐 나오지? 등호성리 조건? A는 B분의 4니까 A, B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등호성리 조건은 뭐 나오지? A, B는 16 나와. 같은 A, B를 곱했는데 앞과 뒤에 등호성리 조건이 달라. 요럴 때는 얘가 절대 산기평을 두 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친구들은 일단 등호성리 조건부터 먼저 찾는 거야. 그랬더니 같아. 땡큐. 각자 산기평 써서 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1번 마무리하고 가볼게. 1번에 보면 가나, 기억의 등호성리 조건은 A, B는 4. 니은의 등호성리 조건은 A, B는 16. 근데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A, 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값 32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4, 16, 우리가 찾은 진짜 답은 36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 이거 쓸 수 있을 때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3번에 한번 볼래? 3번?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A 조건 있지, A. A 보면 식이 이렇게 돼 있지. x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돼 있지. 얘는 충격적이게도요. 전개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전개 안 하고 여기 산기평 쓰고 여기 산기평 써서 곱해도 정답이야. 해볼까?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여기 크거나 같다 2루트 xy분의 1. 곱하면 4, 곱하면 없어져서 1. 답이 4예요. 실제로 A의 최소값. 지호야. 신기하지?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지. 봤더니 여기서 얘 산기평을 쓰기 위한 등호성리 조건은 뭐야? x랑 y랑 같을 때야. 근데 여기도 x분의 1은 y분의 1이니까 여기에 등호성리 조건도 뭐가 나와? x는 y가 나와. 어때? 둘이 같대. 그러면 이거는 산기평을 두 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는 그럼 모든 문제를요, 다 그냥 전개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정답률 100%야.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근데 얘는 50%지. 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럼 굳이 왜 이 방법을 왜 가르치세요? 3번에 A를 찾는데 왜 이 방법을 가르치세요? 말했잖아. 우리가 사실은 참신하게 푸는 것들은 속도를 줄일 수가 있거든. 시간을 줄이면 땡큐지. 다음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쓰는 친구들은 바로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어서 뒤에 어려운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3번 푼 김에 이제 B도 가볼게. 그럼 얘는 일단 4 됐고 A는. 자, B 가볼게. 지호야, B 보면 등호성리 조건 말이죠. 앞에는 뭐 나오지? X는 4Y겠지. 근데 뒤에는 등호성리 조건이 뭐 나와? Y는 4X가 나와. 그럼 물어볼게. 앞에는 X는 4Y. 뒤에는 Y는 4X.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에다 1 넣고 X에 4 넣었어. 여기다 4 넣고 여기 1 넣으면 말 되면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럼 얘는 산기평을 못 쓴다는 거야. 바로는.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자. 전개하면 1 더하기 16. 17은 일단 기본값으로 나오고 X분의 4Y Y분의 4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 산기평 쓸 수 있겠다. 그럼 크거나 같다 2 루트 뿅뿅뿅뿅 16. 그래서 8. 정답은 얘는 25가 되겠네. 일단 B는. 이해가 지호야? 오늘 지호 좀 많이 괴롭혀야겠다. 지호야, C 봐볼게. 앞에 거는 뭐 나와? 등호성리 조건. 그렇지. X는 2Y. 뒤에 거는 뭐 나와? 달라? 오케이. 그럼 얘도 전개. 그럼 전개 바로 암산해 볼게. 곱하면 4랑 1 나온다. 5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x분의 8xy. 4y분의 2x. 그럼 요거 산기평 쓸 수 있겠지? 그럼 크거나 같다. 없어지고 없어져. 그러면 결국 여기 뭔가 틀렸다. 선생님이 잘못 전개했다. 여기 8y 답이야. 그럼 없어지면서 2만 남으니까 2는 4니까 2루트 4. 그러면 4가 되겠네.
근데 정답은 5까지 더해서 9가 정답이다. 그러면 4, 25, 9. 누가 제일 커? 25. B가 크고, 그 다음은 9, C, 그 다음은 A. B, C, A.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해가?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풀라 그러면 뭘 질문하냐면 2번 문제의 다를 질문해. 2번 문제의 다를 왜 질문할 것 같아? 선생님, 저희는 3개짜리 안 배웠잖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얘들아, 3개짜리는 사실상 산기평이 원래 있거든? 원래 너네들이 산기평 하면 다 2개짜리만 있는 줄 알아. 이 공식이 다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라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산기평은 3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3개짜리를 쓰면 대수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3개짜리를 못 내. 그 말뜻은 다처럼 나오면 우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안 돼? 전개. 이거 다 전개하실 수밖에 없어. 이거 싹 다 좀 이따가 한번 전개해 보시면 왜 이게 따다다닥 답이 나오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번. 아, 정말 이거 오늘 혹시 민호쌤이 그거 다 해주셨어요? 총괄 테스트 최다 오답 문제? 거기서도 참 1등급 1대1 대응하는 거 많이 틀리셨죠?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학교 시험은 4번, 5번 이렇게 2개가 나올 가능성 커요. 낼 거면. 6번하고 7번은 사실 같은 유형이 되기 1차에서 좀 쉽고요. 사실 4번 한번 가볼게. 지호야, 계속 물어봐서 미안해. 너 대답하면 너 실력이 오를 거야. 우리 저희 F 와야지. 오고 싶다며. F 와. F 오면 지금. 자, 간다. 우리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아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F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조야. 절대값 나오면 우리 수학에서 범위를 나눠서 풀 거야. 그게 그 1이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식이 2가지로 나오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면 부등호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a 있고 뒤에 x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상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리고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누구? A가.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근데 있잖아.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실수를 많이 하는데. 민현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자, 1대1 대응 그래프야? 응. 1대1 대응 그래프야? 1대1 대응 그래프야? 어우, 좋아. 1대1 대응 그래프야?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조건을 만족했는데 1대1 되려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얘는 2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1대1 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기울기가 올라갈 거면 계속 이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야 돼. 얘처럼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내려가는 반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유식하게 바로 어떻게 말해?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뭐다? 양수다라는 거지. 얘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이제 그 실수를 많이 해. 지우야, 너 같으면 여기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걸 너가 찾아봐. 그럼 얘들이 여기까지 내가 써줄게. 근데 그럼 저는 기울기끼리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A 플러스 1이랑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그럼 지우는 여기서 답을 어떻게 말할 거야? 오 마이 갓, 제가 원하는 풀이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풀이가 뭐냐면 애들이 실수로 A는 1보다 크고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제일 많이 써요. 맞잖아. 우리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봤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나오면 x는 2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말하잖아. 이거 똑같잖아. 그치? a에 1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0이니까 a는 1보다 크던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이걸 되게 많이 적는데 오답이에요.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지? 이거 고3들도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고3 중에 이것도 모르고 고3 가는 애들도 많아요. 왜 갑자기 이거를 방금 얘처럼 답을 말했는데 왜 틀려요? 민현아, 왜 틀려? 어, 오빠, 아니야, 아니야. 왜 틀릴까? AF? 어디 뭐?
A의 값을 모르니까? 아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미지수 앞에 개수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답 4번. 생각보다 5번 진짜 많이 체크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가 당연히 MF, SR 이렇게 수준을 나눠놔서 가르치지만 사실 진짜 그 반 종이 한 장 차이야. 이런 거 하나 디테일하게 알고 문제 푸냐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냐의 차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5번을 풀 건데, 자, 이 5번이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1대1 대응 조건, 지금 4, 5, 6, 7 중에 한 문제 내세요 하면 나라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5번 문제 딱 내잖아요. 3, 4, 5등급 애들 싹 다 날라갑니다. 1, 2등급을 맞고 싶은 학생이라면 일단 5번을 맞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너네들이 지금 민호쌤한테 어떤 것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보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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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가 지금 만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1차, 1차 말고 뭐도 있지, 지호야? 1차? 그럼 물어볼게. 자, 얘도 1대1 대응이야, 지호야? 오케이.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그리고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왜? 아까 내가 1대1이라고 하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거든. 근데 그럼 1차, 2차 뭐 어려운 거 없는데요? 아니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꼬아서 내는데, 첫 번째. 선생님, 진짜로 이렇게 그래프가 꼭 이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프가 차수가 바뀌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fx식이 여기는 1차식이고 여긴 2차식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여긴 a보다 클 때야. 그럼 1차, 2차 나오면 사실 한 10문제 중 8문제는 여기다가 a 넣었을 때랑 여기다 a 넣었을 때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미안하지만 10문제 중 8문제만 그래. 나머지 2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아도 1대1 대응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지 1대1 대응이야 라는 건 1차, 1차일 때만이에요. 1차식과 1차식이 합쳐져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야. 근데 얘처럼 1차와 2차가 만나서 1대1 대응 조건 될 때는 그래프가 붙어있을 때도 있지만 떨어져 있어도 돼. 그게 바로 5번 문제야. 이거 풀어본 적 있어, 5번? 혹시 자기가? 풀어본 적 있어? 없어? 자, 그럼 5번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자, 5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fx가 지금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x제곱 플러스 b거든. 그리고 얘는 x가 0부터 3까지라고 정의역을 줬어. 그리고 3부터 4까지 정의역일 때는 1차식이네. 어떻게 나왔어? x-3이야. 그럼 잘 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좋은 베스트 문제죠. 저라면 이거 낼 거예요. 진중모가 됐든 앞으로 주간 테스트에 무조건 나오실 거예요. 자, 간다. 일단 완벽한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요. 얘가 완벽하죠. 3 넣으면 뭐 나오지, 지호야? 0. 그리고 4 넣으면 뭐 나오지? 1. 자, 내가 이제 물어볼게. 너네들은 0부터 3의 2차식을 그려야 되거든. 0부터 3 사이, 요 사이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대1 대응해야 돼.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맞지, 민현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 F반 애들도 그거를 자기네들이 몰랐다고 했거든. 똑같이 풀이해줬을 때. 첫 줄 읽어봐. 뭐라고 나왔어? X에서 X로라는 말. 너네 이거 사실
너네 3명 아마 뜨끔할 거야. 이거 되게 무시하는 친구들 많아. 저거 아마 대충 읽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지. 근데 X에서 X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정의역이면 얘가 공역이라는 거야.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정의역만 알려준다니까? 0부터 4라고. 지금 정의역이 0부터 4라고 줬어. 그럼 얘들아 공역도 뭐가 나와야 돼? 0부터 4가 나와야 돼. 근데 저게 왜 중요해? 라고 하면 민현아 너가 아까 방금 이렇게 그래도 문제는 없다 그랬지 1대1 대응.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진짜 민현이 말대로 0부터 3 사이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우리 공역이 다시 말하면 y 값이지. 민현아 제일 큰 값이 뭐야? 1. 아니 요 그림에서 1. 여기서 음수 나오지.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났을 때 제일 큰 값이 4여야 되고 제일 작은 값이 0이어야 돼. 제일 작은 값 0 나왔네? 그럼 제일 큰 값이 4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 민현아? 어떻게 그리면 1대1 대응 조건도 만족하면서 0부터 4 사이의 그래프가 존재하냐는 거야. 이걸 만약에 이어서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깨져.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 바로 이렇게 그리면 돼. 어쨌든 최대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4를 찍고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뻥 뚫리는 거야. 그럼 잘 봐. 가로로 그어볼게.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뻥, 색칠,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그리고 최대값 3, 최소값 0, 최대값 4. 다 만족하지. 그럼 지호야, 이 2차 함수는 몇 컴마 몇과? 0,4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그래프였다? 그렇지. 자, 그럼 0,4를 구하려면 0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에다 넣어야겠죠? 위에다 0 넣었을 때 4 나온대. 그럼 자동적으로 b는 4가 되겠지. 그리고 3도 위에다 넣을 거예요. 3 넣으면 9a 플러스 4는 1 나와야 된대.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 진짜 최고차항에서 음수 맞네. 위로 볼록이니까. 문제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다? F1 값은 A 더하기 B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11. 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너네들은 이제 오늘 봤다. 너네들 오늘 봤어. 뭐? 그래프가 꼭 끊겨있지 않아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지호야? 오케이. 나 그럼 한 문제만 너네 푸는지 볼게. 7번 한 번만 풀어봐봐. 7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똑바로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볼까? 7번을 한번 답만 불러보고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 여기 3명이니까 2명이 맞으면 일단 넘어갈게. 7번의 지우의 답은? 그렇지. 2번. 미연 2번 나왔어? 오케이, 상호. 아? 왜 안 했을게? 저 새끼 집중 못하네. 저거 미치겠네. 너 나랑 상담하면 큰일 난다. 나 1학년 팀장이야. 자, 가볼게. 그럼 좀 이따 나한테 상호는 질문을 하고 7번을 뒷장 넘어가 볼게.
야, 이 8번도 참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8번. 얘는 어떻게 보면 4, 5, 6, 7, 8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를 살짝 올렸어요. 오히려 4, 5, 6, 7, 8이 예를 들면 난이도가 중이면 얘는 중상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럼 8번 문제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운 뒤로는 이 문장이 되게 의미 있게 보여야 돼. X에서 X로. 남들은 저걸 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X에서 X로라는 건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공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이구나 라고 너네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해가 지호야? 나한테 배운 차이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fx가 몇 차 함수 나왔냐면 2차 함수 나왔어. 어허. 자, 한번 민호쌤한테 제대로 배웠나 볼까요?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걸 대답을 바로 안 한단 말이야? 2차 함수, 역함수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말해야지, 얘들아. 왜?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감소와 증가가 다 있기 때문에 가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없다고 말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제가 문제 풀 때는 2차 함수, 역함수 존재한대요, 8번에.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왜죠? 라고 하면 아마 이 그래프가 축이 3이니까 3을 기점으로 3보다 큰 쪽 또는 3보다 작은 쪽, 둘 중에 한쪽만 살아남아야 돼. 무조건. 왜? 반쪽이 사라져주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잖아. 그치, 민현아? 맞아? 이해가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걸 기준으로요. 이쪽을 살릴지, 이쪽을 살릴지, 제가 어떻게 결정하죠라고 하면 얘를 보면 돼, 정의역. 정의역이 A보다 큰 쪽을 살리래. 그러면 A가 자칫 잘못해서 이쪽이 A가 돼버리면 A보다 큰 쪽이 살아남으면 요렇게 살아남아. 그럼 요렇게 가로로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 2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A는 못해도 이쪽에 있어야 이쪽이 살아남아서 이쪽을 너네들이 버릴 거니까 이쪽을 버리면 이쪽은 가로로 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냐. 맞아? 그러면 지호야, 저 A는 3보다는 일단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딱 꼭지점부터 살아남겨도 되잖아.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물어볼게. 쟤는 1대1 대응 중에 무슨 조건을 만족한 범위일까? 얘는 꼴랑 1대1이야. 아직 대응 조건은 만족 안 했어요. 내가 이거를 똑같이 F반이라고 설명해 줘 볼게. F반도 오늘 이거 했거든. 내가 똑같이 물어볼게. 내가 1대1 조건을 만족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사람 몇 명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빵 3개 갖고 들어오는 거야. 자, 사람 3개, 빵 3개. 어때? 정확하게 1대1 됐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대응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너네들은 무슨 조건까지 해야 되냐면 선생님 빵 3개 갖고 오셨어요? 저희 3명이니까 그럼 1대1 조건은 만족하셨네요. 근데요 제가 1번이니까 저한테 1번 빵을 주셔야 되고요. 민현이가 2번이면 2번 빵, 상우가 3번이니까 3번 빵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우가 1번인데 2번 빵을 갖고 가거나 민현이가 2번인데 1번 빵을 갖고 가면 그거는 1대1은 맞지만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즉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 이 대응 조건을 만족하려면 무슨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냐? 이 2차식 있죠. 요 2차식에다가 첫 번째 정의역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치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식에다가 A를 넣었더니 그게 첫 스타트가 A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 돼서 5, 20. 그래서 무조건 A가 2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고민을 해요. 저 둘 중에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저 둘 중에 왜 고민하냐? 그러면 애초부터 이 새끼 문제 풀 때 처음에 이것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이것도 안 찾고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답은 5예요, 선생님. 그 답이 5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
9번 한 번만 풀어봐봐. 9번. 9번이 이제 얘랑 똑같은 난이도 문제거든요. 자, 가볼까? 아, 맞았을라나? 이번에 민현이가 대답해볼게. 민현아, 9번에 답 뭐나? 맞아, 5번. 해 말아. 안 해도 돼? 상호는?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러면, 요거 혹시 오늘 했지, 10번. 이거 했지, 오늘. 이거 총괄 테스트 최다 오답 문제였잖아. 요거는 넘어갈게. 11번 가볼게. 11번은 선생님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유형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이건 사실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를 많이 물어봐. 자,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무려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럼 여러분들도 3개 그리셔야 돼요. 3개 그려볼게. 하나, 둘, 셋. 근데 선생님 4개 그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3개는 x에서 x로가 3개라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걸 각각 f, g, h라고 하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f는 1대1 대응이 돼. 오케이. g는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 그리고 마지막 h는 항등함수. 그럼 얘들아,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중에 제일 난이도 하인 함수는 누굴까? 그렇지. 항등함수가 왜? 항상 같은 함수여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0은 0, 1은 1, 2는 2.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 놓고 이제 문제 시작해볼게. F0이랑 0이 쏘네랑 G1이랑 H2가 같아. 그럼 여기서 항등함수가 힌트라 그랬으니까 항등함수 H2는 2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강제로 미안한데 F랑 G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2한테 쏴야 돼. 0은 2한테. 그리고 G는 2한테. 자, 그 다음은 난이도 하인 함수가 상수함수야. 왜? 상수함수를 한 놈만 조져야 돼. 그냥 다구를 하면 돼. 그 말 뜻은 뭐야? 1이 2한테 쐈으니까 다 같이 2한테 씁니다. 이제 마지막 나조건 때문에 아마 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EF1은 1이 쏜 애를 2배를 하면 2를 쏜 애와 더했을 때 0 나오면 돼. 근데 얘는 알죠? 그럼 방법은 하나네? 1, 0밖에 없네. 그러니까 F1은 1, F2는 0. 이 문제는 틀리기보다는 이 그림을 이해하고 그릴 줄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F, E, G, E, H, E, F, E,
G2 상수함수니까 한 놈.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 숫자 나오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4. 답은 3번이 바로 정답. 야, 요거 한 문제 풀어볼까? 13번 시작. 요거 어려워요, 13번. 아, 좀 쉬운 거부터 할 걸 그랬나? 얘들아, 미안한데, 13번 내가 할 테니까 12번. 왜냐면 12번, 딱 봐도 13번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내가 13번 해줄게. 요것도 답 확인해서 2명 이상 맞으면은 넘어갈게. 자, 가볼까? 12번의 답은 5번 나와. 혹시 할까? 미련아? 안 해도 돼? 요거 혹시 틀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해주세요. 자, 13번 한번 가볼게. 13번 아마 이거 여러분들 그림 그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 그리면 조금 어렵긴 해. 왜냐면 이거 누가 누구한테 쐈다라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자, 한번 가볼게. 왜냐면은 얘들아, 잘 봐. 이게 11번하고 13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1, 2, 3, 4, 5를 이렇게 4개 그린 다음에 또 이제 F, G, H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13번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11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면, G랑 H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아니, F랑 G까지는 문제가 없어. 13번에. 그럼 11번하고 차이점은 H가 뭐가 나와야 돼? 1대1 대응 나와야 되지. 여기 1대1 대응 나왔잖아. 그러니까 셋 중에 2개 나왔잖아. 그럼 얘가 나와주면 이렇게 풀리거든, 13번에. 근데 얘가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쏜 놈한테 또 쏴도 되고, 안 맞는 애가 있어도 돼서, 이거를 지금 지우가 막 다 그려놨더라고. 이거 경우의 수 생각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X가 1, 2, 3, 4, 5래, 정의역이. 근데 얘가 그대로 1, 2, 3, 4, 5한테 화살을 쏴야 돼. 치역도 1, 2, 3, 4, 5라는 거야. 아, 공역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fx 더하기 gx에다가 hx를 더했더니 항상 7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떡하죠? 누가 누구한테 쐈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얘한테 쐈어. 그럼 막 화살표를 그리고 시작할 텐데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거 그냥 들은 다음에 적으셔도 돼요. 잘 봐. 항등이라는 건 항상 같은 함수니까 1 넣으면 뭐 나와? 지호야? 2 넣으면?
3 넣으면? X 넣으면? 그래서 얘는 X가 나와요. X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지금 1, 2, 3, 4, 5 중에서 있긴 있을 건데 아직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걔가 누군가한테 화살을 쐈다는 전제하에 그 숫자를 K라고 써볼게. 저 K는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거기다가 H를 더했더니 그게 7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HX가 구해져.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K라. 오케이. 여기서 HX가 구해졌어. 그럼 너네들이 앞에 G3은 쉬웠을 거야. G3은 상수함수라 그랬단 말이야. 맞나? G3은 상수함수잖아. 그럼 G3은 누구한테 쌌냐? 그럼 HX가 결정돼야 돼. H1 값이. 선생님, 어떡하죠? 잘 보세요. G3은 요 K가 답일 거야. K 값 찾으라는 문제고, 얘는 K 찾으라는 문제고. H1은 여기다 1 넣었으니까 6-K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 맞니? 민현아, 둘이 더하면 뭐 나와? 끝. 쇼킹하지. 이걸 찾았으면 핵심이 돼. 이걸 찾을 수 있었냐? 이게 사실 다른 풀이가 또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려워. 이게 훨씬 빨라. 자, 그러면 다음 걸 가기 전에 잠깐 쉬어볼게요. 조금만. 그래. 합성함수 그래프를 마지막에 하고 17번 한번 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는 사실 난이도가 상이고 이 17번처럼 합성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 사실 난이도가 하인데 자, 17번 지금 그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보면 돼. 이렇게 fx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f가 2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설마 이걸 진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2라는 거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찾냐? 그건 아니야. 이거 그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번 네모로 두자 이거지. 그럼 이 문제는 f 네모가 2 되는 값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저기 흰 색깔 fx 그림에 뭐 넣어야 2 나오냐는 거야. 빨리 2에다가 선 그어볼까? 2, 여기가 2거든. 여기다 2라는 선을 그었더니 그 만나는 점이 누구랑 누구야? 2랑 5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 베스트 오답이 7이야. 3번. 왜? 저 2랑 5를 찾고 끝나. 그건 3, 4, 5등급 친구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가 찾은 저 2와 5는 네모야, 네모. 네모가 2 나오면 되고 네모가 5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네모 찾는 게 아니라 네모가 원래 뭐였어? FA였거든. 그래서 FA가 네모였으니까 그게 2 되는 값과 5 되는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빨리 이번에 또 똑같이 2라는 선을 그어봐. 한 번 더 똑같은데 그려지지? 그때 나오는 이 2와 5는 진짜 찐으로 A 값이야. 그리고 하나 더. 5에다가도 선을 그어봐. 5의 선이면 여기거든. 여기 5의 선에 그으면 뭐 나와? 5일 때는 여기가 만나는 점이 1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1도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정답이 7이 아니라 8. 답 4번이 정답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 실수 되게 많이 해. 자, 그러면 이게 사실 학교 시험에서 17, 18번을 잘 안 내. 17, 18번은 왜냐면 너무 직선이 이쁘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서 19번을 낼 거야. 19번 한번 풀어봐봐. 시작.
자, 한번 가볼까? 이거 설마 fx 찾은 학생 없지? 이거 fx식 찾으면 안 돼. 이거 fx식 절대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그나마 얘는 조금 x값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좀 풀리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돼. 자, 19번 보면 일단 그림을 제가 그냥 대충 그리면 지금 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이면서 마이너스 6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fx가 마이너스 2 될 때 찾아야 돼.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진짜 얘들아 너네 절대 2차를 2차 때 합성할 수 없어. 너네는 안 배워. 1학년 과정에선.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이거 네모라고 놔야지. 그럼 이 문제는 f 네모가 마이너스 2 될 때 찾아달라.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빨리 선을 그어봐.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에다가.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0인 게 너무 뻔히 나오고 그리고 아시죠? 이 참수는 축을 이용해야 돼서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축 나와야 돼요. 그럼 둘이 더한 게 4니까 얘는 4예요. 원래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하여서 이렇게 이 네모 값이 구해져 버렸어요. 네모가 0 또는 4다. 그래서 또 이거 더하라 그랬더니 4 보기에 없죠. 근데 4 만들어 놓을 거야 학교 선생님은. 4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건 네모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네모가 원래 뭐였어? fx였거든요. fx가 바로 0 될 때와 4 될 때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0 될 때를 그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0 그을게. 이번엔 0 이렇게 그었어. 0이 여기지. 0이 여긴가? 좀 더 위지. 0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 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요 두 개 찾아서 더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아시다시피요. 이거 진짜 세모 구하면 안 돼요. 왜? 요 세모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세모 두 개 더한 건 그냥 4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이 세모랑 세모가 나오는데 그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2니까 세모 더한 건 4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번엔 4 될 때 찾아볼게요. 4 될 때. 그럼 4를 또 그었어요. 그럼 이번엔 별표가 나와요. 별표. 그럼 저 별표 진짜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별표가 두 개 나와요. 근데 그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또 축 2니까 둘이 더한 건 4가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한 정답은 8. 이렇게 답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 0과 4가 안 구해진다고요? 그렇죠.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거 못 구해요. 절대 안 되게끔 나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똑같아요, 문제가. 2일 때 마이너스. 그래 놓고 이거 찾으래요. 마이너스 2가요,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아까요, 내 F, 요거 그대로 다 지워볼게. 요렇게만. 잘 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워볼게. 자, F 네모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 선을 그었거든요. 아까는 0, 4 쉽게 구해졌는데 요 값을 못 구해요. 요 네모. 근데 그럼 저 네모 어떻게 해요? 저는 알파 베타라고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모는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선생님 그래도 답이 나와요?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파를 내 마음대로 한 마이너스 한 0. 블라블라블라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0. 블라블라다 마이너스 0. 블라블라블라에다가 또 선을 긋는 거야. 알파에다. 그랬을 때 어쨌든 만나는 요 두 점 두 개 더해달래. 그럼 똑같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건 또 2가 나오니까 얘도 4예요. 여기 세모 두 개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저 값은 정확하게 못 구하지만 이 값은 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더한 거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얘도 똑같아요. 베타도요. 내 마음대로 한 2. 블라블라블라라고 할게요. 2. 블라블라블라에다 그었어요. 어쨌든 둘이 별표 두 개 나올 건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건 2니까 얘도 4가 나와. 답은 똑같이 8이에요. 신기하게. 그 단지 이 알파 베타가 이쁜 숫자로 구해지냐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냐 이거고 마지막에 합구하라고 할 때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이 참수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생긴 거면 어디에나 가로로 그어도 양쪽 거 두 개 더한 건 항상 요 가운데 값의 2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K면 둘이 더한 거 2K, 둘이 더한 거 2K,
둘이 더한 거 2K, 2K, 2K. 다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막 애들 그냥 속도전이에요, 거의. 어떻게 빨리 푸는 줄 알아? 마이너스 2, 2점, 하나, 둘, 4, 4, 8, 끝.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요. 뭐 네모라고도 치부하지도 않아요. 이게 왠지 숫자 바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로 답 나와요. 어떻게 푼다? 얘가 만약에 막 7 나왔어. 당황하지 마. 7 될 때, 오케이, 2개. 하나, 요걸 알파, 요걸 베타, 알파, 베타, 4, 4, 8, 끝. 그냥 이렇게 풀어요. 애들. 속도전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에 보면요. 요거 아까 내가 지호가 민호쌤한테 질문하는 거, 지호였나?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무튼, 다른 친구였나?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 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항등함수. 우린 그걸 기호로 i라고도 나타내고, 항등함수는 y는 x여서 는 x라고도 나타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x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gx를 합성했는데도 또한 x가 나오면 역함수가 곧 gx라는 거네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합성함수가 나오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가 돼주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20번 문제 보면 f.g가 x일 때 f의 역함수가 gx구나 를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렇게 주면 좋을 걸. 그래서 그 문제가 뭘 구하라 그러냐면 g.go 값을 찾아달래. 이거 신기하게도요. 이거 역함수 구하는 새끼 진짜 많아요. 이거 fx 역함수 구해서 푸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모양을 바꿔야 되냐면 g 대신에 f 역함수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오다. 이렇게 요거 값을 지금 찾아달라. 맞아 지호야?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국어 잘할 시간. 국어 잘할 시간.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A야, 너 누구한테 화살 쐈어? 나 B. 그러니까 A가 B한테 화살 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인버스 붙이면서 서로 자리를 바꿨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 거꾸로? 지금 너 같으면은 A야, 너 누구한테 화살 쐈어? 나 B. 근데 B랑 A랑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붙였거든? 그럼 너 B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걔가 A라고 대답할 것 같아? B가 A한테 쐈다고? 아니, 잡아. 잡아? 내 이름이 호승이야. 너 지호지? 지호야? 호잖아. 자, 호승아, 너 누구한테 화살 쐈어? 나 지호한테. 너한테 화살 쐈어? 자, 됐지? 자리 바꿨어. 이거는 무슨 뜻일까? 국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지호야,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호승아, 넌 누구한테 쐈고, 너는 누구한테 맞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역함수. 그럼 잘 봐. 얘 봐봐. F 인버스 O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O야,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이러는 거야. 누가 O한테 화살을 쐈냐는 거야. 그럼 지호야, 위에다가 뭐 넣어야 O 나와? 1은 2보다 작아? 1이야, 얘가. 끝. 그럼 이 문제는 F 인버스 1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또 국어적으로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1아,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밑에다가 1 넣어. 밑에다 물어볼게. 밑에 식에다 뭐 넣어야 1 나와? 뭐 넣으면 1 나올까? 는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 4니까 4 나오네, 4. 답이 4야. 5번. 끝. 의외로 쉽게 나오지. 이거 역함수 구하면 안 돼. 자, 한번 문제 이해했는지 한번 풀어볼게. 22번 한 번만 풀어봐봐. 22번.
답이 나오면 안 할게.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하고 오늘 수업 끝. 자, 끝내볼까? 답은 몇 번 나오면 되냐면 3번 나오면 돼. 이거 같이 해. 지호야, 민현아, 상호야? 같이 해. 민현이는 나왔어? 어. 뭐라 마이너스 역함수. 아, A를 어떻게 찾냐고? 자, 가볼게. 근데 A를 물어보는 거 이 새끼 앞에 있는 개념이 지금 살짝 흔들리는데. 자, 가볼게. 자, 지금 보면 22번 보면 F가 1차, 1차야.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1차, 1차면 바로 뭘 생각했어야지. 선생님이 여기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대. 미안, 역함수 존재면 5글자로 뭐지? 5글자로?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1대1 대응일 때 내가 1차, 1차 그래프는 절대 그래프가 끊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어때야 돼? 여기다 1 넣으면 0. 여기다 1 넣으면 같아야겠지. 그래서 A는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F의 역함수가 G라 그랬으니까 G 도트 G7은 뭐냐?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7 값을. 그럼 우리 거꾸로 물어보자 했어. 너 뭐 넣어야 7 나오니? 뭐 넣어야 7 나와? 마이너스 6. 여기 있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 우린 거꾸로 물어보자고. 뭐 넣어야 마이너스 6 나와? 여기에다 뭐 넣어야 마이너스, 얘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뭐 넣어야 마이너스 6이 나와? 19. 오케이. 그게 B 값이네. 그래서 정답은 A, B는 3분의 19. 답 3번이 정답. 이해 가세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취향 유형이에요. 진짜 애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단순하게요. 이거 안다 모른다로 솔직히 말하면 모든 반들이 나눠져요. 되게 사소하게. 오늘의 마지막이 아직 안 끝났어. 14번, 15, 16번. 너네 이거 어떻게 배웠어? 내가 너네들 배운 방법대로 가르쳐 주려고. 헷갈릴 수도 있어서. 지우야 이거 어떻게 배웠어? 정석대로 배웠어? 아니면 그냥 X값 대입하면서 Y값 보면서 그리라 그랬어? 출발해서 Y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한번 가볼게. 16번 한번 가보자, 이거. 16번. 왜냐면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반이 있고, 이렇게 X값 추론해서 푸는 반이 있거든. 자, fx 그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거 2 상략됐어요. 2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gx도 이렇게 시작해. gx는 1에서 이렇게. 여기도 생략됐어요. 이거 1 좀 적어줘. 여기 gx. 그리고 여기가 2야. 자, 그럼 갈게. 문제에서 f.g 그래프 찾아달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너네들 아마 너네들이 배운 바로는 가르치면 먼저 gx를 쳐다볼 거야. gx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0부터 시작해서 1로 점점 커져. 자, 그럼 일단 0 나오면 뭐 나와? 지호야? G0은? 그러면 G1을 다시 F에다 넣으면 뭐 나와? 2. 그럼 아마 이 그래프는 일단은 0 넣었을 때 2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0 넣었을 때 2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 그러니까 이 아닌 거 다 지워야 돼. 4번 지우고 3번 지워야 돼. 답은 1, 2, 5번 중에 있어. 분명히.
쇼킹하지? 먼저 스타트만 해도 벌써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마지막 거 넣어봐봐. 무조건 마지막 거 넣어. 그 다음 2 넣어봐봐. G2가 뭐 나와? 2 나오지. 그럼 F2는 뭐 나와? 0 나오지. 그럼 2 넣었을 땐 0에서 끝나야 돼. 2 넣었을 때 0에서 끝나는 거 찾아. 벌써 5번 날라가지. 벌써 답이 1, 2번으로 함축이 돼. 어마어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넣어봐봐. 뭐냐면은 가운데 점. GX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에서 뭔가 문제가 무조건 발생해야 돼. 1 넣었어. G1은 0이야. 근데 F0은 뭐 나와? 0 나오지. 그럼 1에서는 0에 찍혀 있어야 돼. 그럼 1에서 0에 찍혀 있어야 돼. 답은 2번 끝. 근데 있잖아. 이건 너무 야매야. 왜 너무 야매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1번하고 2번이 요 세 점은 같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잖아. 자, 가볼게. gx가 0에서 스타트가 돼서 쭉쭉쭉 x값이 커질 거야. 자, 0부터 1까지 숫자를 막 넣으면 이 gx 값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어디서부터? 1부터.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그 넣는 값이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1까지는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0까지. 그럼 2번 그래프 바로 보이지? 그 다음 스타트 끊어볼게. 1부터 갈 거야. 근데 1부터 갈 건데 조심해야 돼. 1부터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x1부터 넣으면 숫자가 커질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커지는데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커질 때 1에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1 될 때가 언제야? 여기가 2분의 3이지.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2분의 3까지는 값이 커질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값이 커지니까 커지다가 다시 2분의 3부터 2까지는 gx는 커지는데 gx는 점점 작아져. fx는. 그래서 정답이 2번 끝. 이렇게 나와. 이해가?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사실 한 번만 추론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다 풀리거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은 뭐 할 거냐면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 다 풀어서 저한테 점검 받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 다 풀어봅시다. 나머지 빠진 문제들.